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할 수 있다고 공개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무도한 정치 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정현 변호사님, 최상목 부총리 탄핵 때도 그렇고요, 마은혁 문제를 두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오판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꽤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박찬대가 이재명을 죽이는 꼴이다, 원내 지도부가 한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복귀 첫날 메시지가 다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근데 너무나 비상식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는 비상식적인 인물이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상식을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상식에 맡길 수가 없고, 그렇게 진행되는 그 시간에 맡겼다가는 그냥 다 끝나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위기감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뭐 죽이는 꼴이다, 저렇게 이제 중진 의원이 얘기하시지만 안에서 둘 사이의 관계는 또 다르죠. 마은혁 임명이 정말 절실할 겁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탄핵은 돼야 되는데,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정족수 6명 채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계속 연기되는 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은혁을 빨리 투입해야겠다라는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만약에 피선거권 상실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헌법 소원을 통해 가지고 아마 조기 대선이 늦게라도 열린다면은 후보자 지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을 아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도 헌법재판소에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써먹기 좋으니까 보험용으로든 어떻게든 넣어야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다시 재탄핵을 논의하는 거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안위, 뭐 안정성,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하나 사법 리스크 지워가지고 대통령 만들면 다 같이 그 권력 누리겠지 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계속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에서조차 지도부의 재탄핵 엄포에 우려를 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죠. 어제 네. 지금 복귀해가지고 네. 밤에 NSC 개최하고 밤늦게까지 직무를 봤다고 하니, 그래도 한 이틀 숨 돌릴 시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돼요. 재탄핵 얘기하기엔 아직 좀 성급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설 변호사님,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공개적으로 좀 원내 지도부의 저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너무 강성이다라는 비판이 뭐 줄곧 이어져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회계사 출신의, 그리고 중진 의원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어떠한 좀 갈목할 만한 정책 제도라든지 입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원내 지도부에서 민주당 생각을 하면 뭐 아주 뭐 기억에 남는, 아니면 국민들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기억에 남는 뭐 족적이 남아 있는지 전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탄핵과 어떤 방탄, 뭐 이런 단어밖에는 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검, 이 세 단어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서 책임이 있겠지만은 원내 지도부인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이런 부분 등이 계속해서 강행, 탄핵, 또 탄핵, 재탄핵,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외치던 민생 잠깐 숨들 또 조금 분위기 좋아졌을 때는 민생 외치다가 갑자기 또 분위기 안 좋아지면 또 계속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특검하다든지 계속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수당이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을 제외하면 189석이에요. 189석을 가지고 오로지 힘만 자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길을 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앞만 보고 탄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지 마셔라. 좀 그걸 조금 저는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카드도 여전히 거두지 않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한테 이 최상목 탄핵안을 협상 카드로 던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끝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강행할 태세인데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강경파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목 탄핵을 보류시킬 테니까 또는 폐기시킬 테니까 그쪽으로 노력할 테니까 한덕수 총리는 내일까지 이번 주 안에 임명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말로는 지금 어떤 극단적인 대결 상황을 해소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먼저 매듭을 풀면 됩니다. 호 대변인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나라 이 글로벌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 그다음에 경제 사령탑 이런 분들이 무슨 민주당 의원들의 주머니 속에 공깃돌입니까? 그걸 뭐 협상 카드로 내가 이거 살려줄 테니까 이거는 뭐 해라.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긴급 속보 자막 봤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니까 한덕수 대행 체제와 협력을 논의하겠다.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최상목 대행이 이끄는 한국의 행정부와 한덕수 대행이 이끄는 한국의 행정부와는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뭐 EU, 그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들조차도 지금 트럼프와의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묶여 있다가 이제야 좀 그 길이 이제 활로가 트이는 것 같은데 저런 말을 한다는 게 국회의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국민들을 오만하게,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오만한 자세인지 이 나라의 운명은요, 우리 미래 세대들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까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서민들 하루하루 민생의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자신들의 대표의 직권만을 위해서 그냥 협상의 공깃돌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런 발상,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저런 운동권 세력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